이어폰, 헤드폰에서 있잖아요. 그 10kg 이상을 이제 우리가 고급 스피커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어찌됐든 이제 요즘 업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고민하지만 그 원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30kg, 40kg까지 나오는 것들도 예,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특히 이어폰, 다이나믹 이어폰 있죠. 비닐로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헤드폰은 좀 더 그래도 좀 나아요.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이나믹 이어폰에서 이제 내가 20kg를 듣겠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BA는 약간 달라요. BA, 아까 BA 이야기를 안 했는데, BA는 이게 금속이에요. 이게 비닐이잖아요. BA는 금속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그리고 굉장히 작죠. 그게 뭐 진동판의 사이즈가 2mm, 1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딱딱 움직여도 20kg까지. 진동판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역이 좁다라는 거예요, 대역이. 그래서 뭐 2way, 3way, 4way까지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게 BA 문제죠. 그래서 뭐 이어폰에서 2way, 3way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고 BA 성능도 나오고, BA에서는 기본적으로 2way, 3way, 4way, 뭐 6way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소리 섞어주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는 그 진동판에서 고막까지의 도달 시간이 처음부터 일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갖다 설계 진짜 잘해줘야 돼요. 딱딱 이렇게 맞게끔.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할 겁니까? 뭐 대충 1차로 하면 다 섞이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뿌옇게 바뀌어요. 그 음량은 밸런스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2way, 3way니까 개인 조절해주면. 근데 그 섞어주면 섞어줄수록 안 좋아요. 그럼 그 어쨌든 그 비닐로 소리보다는 BA 소리가 훨씬 나요. 근데 BA도 이게 대역이 좁기 때문에 이거 대역을 나눠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만들어 본 거는 BA하고 다이나믹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이어폰, 헤드폰 쪽으로.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BA를 개발할 때는 웬만하면 플랜지로 되게끔 개발하려고 했죠. 플랜지가 되게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밖에 전시된 것 중에서 플레인지로 되어 있는 BA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유닛 한 개.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농어 분석까지 했고요. 다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저로 찍은 거면, 레이저로 찍으면 있잖아요. F0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플랫하게 가다가 12dp 옥타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건 아마 뭐 레이저 변이기가 없으신 분은. 그래서 내가 음향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있잖아요. 내 마이크하고 레이저 중에서 뭘 선택할래? 그러면 개발 엔지니어는 무조건 레이저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평가하는 엔지니어는 마이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레이저가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해줘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은 편하죠. 소리가 좋다 나쁘다는 어쨌든 뭐.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레이저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줘요. 거의 한 스피커 성능의 90%는 레이저가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근데 레이저의 단점은, 레이저는 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점만 평가하는 거지, 마이크로폰은 전체를 보는 거고, 아까 전기적으로 재는 것들도 전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레이저는 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점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그 스피커를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레이저는 한 점을 본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 레이저가 한 점을 본다고 하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들쑥날쑥하죠. 이게 빨간 선으로 안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기기 시작하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끝에서부터, 진동판 끝에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되면 좋은데, 이게 안쪽에서 시작되고 나면 굉장히 나쁜 스피커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3차원 레이저를 아까 스캔을 하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SPL 커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향실에서 있잖아요. 무한배플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1m 전방 아니면 2m 전방 파필드에서 정축에서 0도에서 잰 측정이 바로 이 까만 선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운드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방향을 다 합친 거 있죠. 사운드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그 응답 또 나옵니다. 이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바로 지향성인 거예요. 지향성. 디렉티비티 인덱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 까만 거하고 있잖아요, 파란 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커지면서 똑같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좋은 스피커예요. 요 간격이 일정하게 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세계 그 스피커 하는 것 쪽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플랫하고 옆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스피커라는 것들은 고주파수로 지향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가면 당연히 고주파수는 안 나오는데 그게 떨어지는 양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그러면 소리가 공간 속에서 듣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네, 이걸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그러면 얘가 그 진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각각의 모드예요, 모드. 진동 모드. 이게 원주 모드도 있고 방사 모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댐핑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요렇게 될수록 더 좋겠죠. 댐핑이 잘 될수록,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이스코드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운동이 있는데 여기가 음압이 쑥 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이야. 진동판이 한쪽에 앞으로 갈 때 뒤로 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운동 자체가 없을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운동 열심히 하지만 캔슬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지점이 어딘지도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바깥 부분이 앞으로 움직일 때 여기는 뒤로 움직여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양하고 뒤로 움직이는 공기의 양 자체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륨 밸런스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앞으로 밀어내는 물의 양, 뒤로. 이게 보니까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거는 도너스의 면적이고 이거는 원의 면적이기 때문에 도너스의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져 버리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운동은 열심히 하죠. 뭐 움직이면 열심히 보여요. 이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까만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쑥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음압 특성이에요. 마이크로폰 응답이고요. 파란 게 인페이즈 응답이에요. 앞으로 움직이는 놈인데 있잖아요. 이 주파수에서 갑자기 이게 1000Hz고 이게 600Hz인데 600Hz 이상에서부터 갑자기 반대로 움직이는 안티페이즈 응답이 있죠. 앞날이 앞으로 움직일 때 뒤로 움직이는 놈이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커져 버리죠. 근데 여기서 양이 같아져 버렸어요. 파란 거하고 빨간 양이 같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그냥 안 나죠. 여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같아져 버리고 여기도 같아져 버렸죠. 여기도 같아져 버리고 여기도 같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음이 그때는 다 안 나오죠. 이렇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 내가 밑에서 아무리 구동부 잘 설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파 특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까만 선 있잖아요. 까만 선 이거. 이렇게 개떡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정전형은 기본적으로 평탄한 진동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왜? 전면 구동일 때는 없는 거죠. 평판 자석도 없어요. 근데 다이나믹은 힘을 한 군데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을 한 군데 주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나온 거 있었죠. 이거 비틀비틀 움직이는 놈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긁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처음에는 비틀비틀은 정도가 작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피커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할 때 에이징 이야기하죠. 에이징. 에이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노화 뜻이거든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말은 복원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땡기는 힘이. 그래서 F0가 계속 떨어져요.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회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땡기는 힘이. 예, 그렇게 떨어지려 가고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 이게 이런 현상이. 이게 틸팅이 되는 게 아까 틸팅 되는 게 있었죠. 헤드폰. 이런 게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긁혀가지고 타버리겠죠. 그러면 아웃 되는 거예요. 타버리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동의상이 나올 때 여기상이 확 커지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반드시 여기상은 이게 동의상보다 10dB 이상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헤드폰 있죠? 아까 어떤 거 보니까 이 같아져 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같아져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압이 이거 갑자기 푹푹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언제일수록 평판형일수록 심해져요. 이어폰 헤드폰은 기본적으로 평판형이죠. 이런 콘 쉐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얇고 평판형일수록 좋은 스피커를 만들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내가 얇으면서 평판형, 뭐일 때 다이나믹일 때. 근데 정전형은 얇고 평판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평판 자석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요, 동이상 성분이 있잖아요. 가스로 쭉 줄어들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게 좋은 스피커예요. 진동판의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만 떨어요? 10km 이상 가니까 어디만 떨어요? 더스트캡 안쪽만 이렇게 운동을 하죠. 바람 부분이. 그래서 스피커에서 고음을 잘 내려면 더스트캡 있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더스트캡만 오기 때문에. 바깥에는 운동, 내가 결국 이것만 떨어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이런 바깥에 움직이겠어요? 바깥으로 전달될 때 이미 나는 움직여버리니까 바깥에는 아무 역할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동 질량도 실제로는 스피커가 이만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스피커가 동작을 하는 게 이만한 스피커, 고음 내줄 때는. 그래서 진동 질량도 가벼워지겠죠. 다 안 움직이게 되니까. 하지만 진동 면적도 줄어들죠. 스피커가 작아지니까 지향성은 넓어진다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개판이에요, 개판. 안쪽을 진동했다가 바깥쪽으로 진동을 했다가. 계속 주파수는 높아지는데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낮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 평판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판이면서 내가 이런 특성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진동판에 스티프니스를 있잖아요. 굉장히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결국은 보이스코일 쪽으로 갈수록 스티프하게 설계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플렉시블하게 설계하면 되겠죠, 그렇죠? 꼭 이렇게 콘처럼 생긴 것처럼. 콘은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턴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끝이 yar랑yar랑 돼요.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 전체가 있잖아요. 힘은 내가 여기 끝에만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넓어지더라도 마찬가지. 많이 넓어지면 이제 펴져버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답은 간단한데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코르게이션도 주고 볼록볼록이 있잖아요. 헤드폰 보면 이 가운데가 볼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볼록하겠습니까? 이게 분할 진동시키지 말라고 볼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많이 볼록하면 많이 볼록해서 분할 진동이 없어지죠. 그렇죠? 더 스티프해질 거니까. 아까 고주파수가 개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해주더라 해도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볼록하면 있잖아요. 또 이게 음이 방사되는 시간차도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하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고막이 돌아가는 시간도 바뀌고 무조건 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빙콜 헤드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이게 헤드폰 유닛이, 방금 이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닛이 이거는 이거. 그쵸?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뒤에도 이게 구멍 뚫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다 구멍이 나 있으면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온데 다 구멍이야. 그러니까 다 조절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 뒤에 보면 스펀지 같은 거 막 꼽혀 있죠? 이것도. 다 구멍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기성을 조절해가지고 튜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 일로도 새 나가겠죠, 그렇죠? 일로 새 나가는 거. 이것도 적당하게 쿠션이지만 통기성이 있는 걸 한다고. 이걸 완전히 뭐 에어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주파 특성이 완전히 바뀌죠. 고주파 특성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저주파 특성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 전체를 막아주느냐, 베이스 플러그만 오픈해주느냐, 베이스 플러그하고 종이 저항 모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C처럼 나가겠다, 뭐 B처럼 나가겠다, A처럼 나가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인데, 쿠션을 제거하면 당연히 저음이 빠질 거고 있잖아요. 이게 쿠션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쿠션이 오래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도 잘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센터에서 지금 여기 업체 관계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스폰서를 받아가 측정해줘가지고 데이터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측정 데이터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올리려고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업체에다 요청을 해요. 좀 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사든지.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씩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새 걸로 갖다 주면 레프트 라이트가 잘 맞아요. 근데 처음 매장에서 사람들 뜬 거 갖다 주면 있지 않습니까? 레프트 라이트 다 틀려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쓰다 가다 보니까 헤드폰도 그렇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매장에서 듣는 이어폰 헤드폰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많이 못 올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원래가 이렇지 않은데 또 그걸 가지고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회사가 크레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들 되게 잘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헤드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컵 공진이 많이 생겨요. 컵 공진이. 특히 측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주려면 단단하고 무거운 컵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진동판이 넣든지 좀 많이 없어지는데, 이 컵이 무거우면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그 무거우면 나도 무거우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컵 진동을 없애주려면 이게 그 면적이 멤브레인 사이즈가 크면 좋은데 또 너무 크면 또 안 좋아요. 내 kit바퀴 사이즈보다 더 큰 멤브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쓰면 도달 차이가, 기속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피커를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반사면을 다 복합해가지고 위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일종의 뭐 믹스가 된 상태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좀 덜한데, 고막에서 바로 이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유닛 사이에 미세한 시간 도달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영향이 미쳐요. 여기서만 뭔가 틀어줄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멤브레인 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4cm 이상, 뭐 5cm, 6cm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웨이, 3웨이, 4웨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은 또 스피커하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서라운드지 않습니까? 그쪽이 서라운드? 얘가 서라운드인데 서라운드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우리가 일반 스피커는 서라운드가 굉장히 작죠. 서라운드 요만하고 이 진동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라운드는 진짜 이 높이밖에 조절 안 되게 작게 하는데 반해서 이어폰 헤드폰의 서라운드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왜곡이 생겨요. 앞으로 가면 진동판의 면적이 이것밖에 안 돼요. 공기를 밀어주는 면적이. 뒤로 가면 면적이 커지죠. 진동판의 면적이 앞으로 움직인 뒤로 모션에 따라서 차이가 커집니다. 왜? 서라운드가 커져서. 그래서 왜곡이, 일반 스피커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라운드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진동판의 면적에 비해서. 이거는 이 진동판의 면적보다 훨씬 더 큰 게 서라운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기본적인 왜곡이 생겨요. 그런 왜곡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폰 가지고 개인형 오디오가 뭐 내 혼자 들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헤드폰 가지고 좋은 음악 만드는 것들은 스피커 가지고 좋은 음악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다 갖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뭐 스피커처럼 2웨이, 3웨이 만드는 것들도 쉽지가 않고 고막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음량은 있잖아요. 뭐 점 크기, 뭐 고음 크기 이런 것도 팍팍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색이 완전히 착색이 돼가지고 많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쉽게 안 나가거든요. 이 인이어 헤드폰인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들형 이어폰 생각하시면 돼요. 커널 말고.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베이스 홀들이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홀들 정해집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있잖아요. 다 뚫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게 몇 개만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밴드패스 필터처럼 설계를 해줘야 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어폰, 헤드폰을 갖다가 모델링 해주는 그런 뭐 시뮬레이션 툴들 보면 단순히 직접 방사형 스피커를 하면 안 되고 밴드패스 필터처럼 앞에도 약간 막혀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베이스 파이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저음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폼 커버주죠. 이게 이어폰에 그걸 당연히 제거해주면 이렇게 쑥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이나믹 설명을 했습니다. 다이나믹은 제일 중요한 힘의 원천은 구동력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밀어주는 힘. 로렌츠 폴스, F는 BLI. 그거인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속속 바뀐다 그랬죠. 이런 거 없애주려면 오버흥 해가지고 보이스 코일을 많이 감아주든지, 아싸리 작게 감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게 감아주면 힘이 빠져버리고, 많이 감아줘버리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또 질량이 많이 증가되죠. 그럼 또 고음이 안 나오는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쨌든 똑같이 감아줘버리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힘이 쑥 빠져버리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에는 복원력이 또 많이 움직여버리면 세게 당겨주고, 거꾸로 가죠. 많이 움직이면 힘은 줄어드는 대신에 복원력은 또 커져버리고 반대로 간다고. 둘 다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면 선형적일 텐데, 힘이 줄어들면 복원력도 같이 줄어들면 좋은데, 힘이 줄어들면 복원력은 세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구동력은 세지는데 복원력은 줄어들고, 다 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 개판 5분 전 THD가 반드시 있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인덕턴스가 있다고 그랬죠. 코일로 괜히 감아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인덕션 렌즈처럼 열이 발생하는, 그걸 갖다 로시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원래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열로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인데 그 열로 발생되는 거죠. 인덕션 렌즈가 열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철신 코일, 공신 코일 바뀌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포트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마찰 저항 때문에 생기는 왜곡도 있고, 두 번째는 진동판에서 이제 어쿠스틱 캔슬레이션 생기는 거, 그다음에 틸팅 되는 거, 락킹 모드라고 그래요. 틸팅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아줘 가지고 스티프니스가 그 보이스 코일 쪽에는 세면서 바깥으로 가서 점점 줄어드는 형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주면 미상적인 헤드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스피커보다. 진짜 그 헤드폰 탁 꼈는데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정말 명기 스피커에서 뭐 다른 거 떠나서 한 BMW 정도 되는 소리만큼만 착 나린다고 하면 완전 대박이겠죠. 근데 그건 잘 없어요. 근데 정전형을 들어보면 달라요. 지금 말하는 건 정전형인데, 정전형은 정말 선명하게 소리가 나죠. 근데 저번에 문제가 뭐 소리가 이미 뒤로 간다고 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완전히 소리는 이제 다르다는 구동 원리 자체가. 얘도 똑같아요. 이것도 직류가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해요. 직류를 하기 위해서 뭘 걸어줍니까? 굉장히 그 높은 전압을 걸어주죠. 그게 직류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교류 전압은 이게 이제 외부 신호에 따라서 앰프에서 나오는 신호 있잖아요. 사인판 나오면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얘의 운동 방향은 플럭스의 방향 같은 거, 힘의 방향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사이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플럭스 방향. 그러니까 요 많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였으면 굉장히 크게 움직였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정전형은 점을 못 내줘요, 기본적으로는. 헤드폰일 때는 좀 다르죠. 헤드폰은 큰 변이 자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프레셔 챔버 조건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일반 스피커로는 힘들죠. 그래서 한 우프랑 같이, 다이나믹 우프랑 같이 쓰는 거지.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는 가운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프레임 있잖아요. 이게 전압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거의 공기의 무게만큼 있잖아요. 진동 질량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주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스티프니스가 없더라도 똑같이 움직이는 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지만 다 같이 잡고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겠죠. 힘을 똑같이 주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왜곡이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음향 방사 패턴도 어쨌든 같이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이게 전면 뭐 그 서피스 뭐 구동 이런 전체적으로 다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효율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제일 그 에너지 소모 등급이 이제 뭐 5등급 한 100등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뭐 수천 볼트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변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전화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 청력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일단 변이가 적고 효율이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효율이 나쁘다 보니까 큰 판밖에 못 쓰는 큰 거. 그래서 정전형 스피커도 굉장히 크죠.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앰프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빙 코일 같은 경우에 코일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일에 갖고 있는 저항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뭐 4옴, 8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보통 뭐 수킬로옴 정도 나오거든요.
왜? 두 개 떨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캐패시티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이렇게. 전기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고주파수 없으면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들러붙어 버리죠. 그렇죠? 전기가 잘 흘러버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수킬로옴 정도로. 그러다가 쭉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항이 쑥 줄어드는 걸 가고. 우리는 다르죠. 코일이니까 처음에는 저항이 작다가 DC 저항밖에 없다가 예를 들면 3.2옴 가다가 계속 커져가서 나중에는 뭐 수십 옴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앰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전압 그 전류 구동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일정 전류 전압 구동 방식인 거예요. 완전히 앰프 자체가 달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앞전형이죠. 앞전형. 앞전형이 이거라고요. 정전형이랑 똑같아요. 두 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힘 변형에 의해서 전기 넣어주면 힘이 생겨가지고 운동되는 건데, 이것도 그 앰프를 만약에 앞전형이 되려면 사실 앰프는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최적인 앰프로. 왜냐하면 지금 앰프는 전부 다가 그 전압 일정하고 전류 구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로 임피던스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전형 헤드폰 굉장히 좋죠. 작년에는 제가 해서 실제로 다 들어보는 체험행사도 스탁스라고 유명한 명계사 있잖아요. 그걸 다 체험행사도 했었는데 개인이 다 갖고 와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뭐 내가 집에서 그냥 포트볼은 전혀 불가능하죠. 집에서 스피커로 듣지 무슨 헤드폰을 듣나.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한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헤드폰으로 들을 때 그 느낌은 아주 좋죠. 네. 그 정도 돈이면 좋은 스피커를 사겠다 나는. 네. 어쨌든 그 옆에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조용히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적인 공간에 든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 좋은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본형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정전형이 굉장히 좋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화사에 인력 청력까지 작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직류, 교류가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리본형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무빙 코일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제 이게 좀 무식하면서 좀 가볍게 힘을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을까? 리본형도 힘을 전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요 안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요. 요 안에 힘을 같이 내가 전면 구동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면 구동을 주고 싶어. 전면 구동을 주고 싶고, 아까처럼 뭐 그런 뭐 그 전하를 제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자기력을 가지고 제어하는데, 그러면 NS 극이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면 간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자석 사이에 도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넓은 도선이 있잖아요. 그다음 이 사이 간격이 들어있다 보니까 비에라에서 B는 굉장히 낮겠죠.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가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B 값은 그 직류 자속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교류 자석인 B라도 L이라도 크냐? 이거 달랑 한 가닥 들어가 있죠. 전기가 이렇게 한 가닥 흐르잖아요. 한 가닥. 이거 한 번만 흐른다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굉장히 안 좋죠. L도 안 좋아. 그럼 BL이 다 안 좋아. 구동력은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힘은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흐르다 보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낮겠죠. 뭐 0. 몇 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트랜스포머를 달아가지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6옴이든 뭐 32옴이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장점이 뭐냐고 하면, 이게 알루미늄 있잖아요. 전도성체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굉장히 가벼운 있잖아요. 그걸 진동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우면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고음이 잘 나온다 그랬죠. 반응성이 좋다 그랬지. 이 무게는 거의 아까 정전형과 같은 굉장히 이게 가벼운 무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알루미늄 쿠킹 호일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다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듣는 스피커가 리본형 스피커예요.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태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내구성은 굉장히 없겠죠. 알루미늄 쿠킹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더 큰 출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이게 뭐 알루미늄이 늘어나는 성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트위터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같은 거 보면 트위터용으로 이런 게 있어요. 스피커들이 있다고. 대신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좋은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박힌 이런
리본형 그 트위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본형 트위터는 어쨌든 전면 구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요 사이에 간격이 멀기 때문에 자석을 굉장히 센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힘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그 효율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고음을 좀 더 내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리본이 형, 이거 트랜스포머를 써야 돼. 이걸 좀 더 트랜스포머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뿅 등장된 게 바로 평판 자석형. 평판 자석형. 이거는 1980년대 야마하 갖고 있는 특허에서 나왔어요. 립이라고 그래요. 립 있죠. 립. 그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스피커라고 그래요. 왜? 이파리처럼 생겼거든. 뭐 이파리처럼 생겼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게 보면 하나의 도선이 아니고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돼 있잖아요. 도선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패턴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 길이로 치면 거의 무빙 코일 스피커 길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도 가가 있고 다시 일로 오고 뭐 또 다시 일로 가고 또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일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10m 뭐 이 정도 길이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BL에서 L을 크게 한 거죠. 아까는 리본형이 때는 B도 안 좋고 L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L이라도 길게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걸 갖다가 약간 여기다가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하나가 아까 그거예요.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다 자석을 있잖아요. 바 형태의 자석, 이게 네모난 게 다 자석이에요. 자석을 그냥 때려 넣은 거예요. 자석 하나, 자석 둘, 자석 셋, 자석 이렇게 쫙 넣은 거예요. 자석의 효율은 있잖아요. B는 굉장히 어접해요. 일반 다이나믹 방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난 자석을 또 써야 되거든요. ND48 뭐 이 정도 이상을 써야 되는데도 힘 자체는 뭐 1000가우스도 안 돼요. 800가우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보통 ND48 쓰면 보통 뭐 테슬라까지 올라가죠. 10,000가우스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 도선 전체 있죠. 아까 이게 도선 전체 있잖아요. 힘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이 전체다가 이렇게. 힘을 다 똑같이 준다고. 전면 구동. 거의 전면 구동 라이크한 걸로 가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헤드폰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안에 자석이 들어가죠. 이렇게 촉촉촉촉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이 촉촉촉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막 들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는 로렌츠 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일단 전면 구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 방막을 있잖아요. 패턴 리프렉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돼 있어요. 콧바람으로 불어도 있잖아요. 뚫려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곰이 나온다는 거지. 아까 리본처럼 정전형처럼 곰이 나오고 또 뭐냐? L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평판 자석이에요. 왜 평판 자석이냐? 자석이 평판으로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통자석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평판 자석이에요. 플래나 마그넷이라고 그래요. 플래나 마그넷. 그래서 이렇게 만든 헤드폰인데 이게 한 200~300만 하죠. 근데 정말 뭐 무식해요. 근데 어쨌든 소리로 보면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자석 위에 있죠. 이게 아까 이게 패턴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구조로 보면 NS 구조로 보면 로렌츠 폴스예요. 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이 자기 갭 사이밖에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이를 많이 못 줘요. 크게는 못 줘요.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F는 BLI 딱 나오죠, 여기 그렇죠? 이 그림이 이거 로렌츠 폴스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PA 버전도 있습니다. PA 버전. 매드라는 그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저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폰 따로 달아줘야 되는데 단장점이 평면파가 그대로 딱 나와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다이나믹 스피커 뭐 혼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평면파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평면파 형성기가. 그래가지고 뭐 그 에어쿠스틱 같은 데서 평면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 설계하고 해가지고 나온 특허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평면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의 플랫하게 나옵니다. 인덕턴스가 아예 없죠. 그렇죠? 우리 다이나믹 같았으면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미 다이나믹 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습니다. 있는 게. 왜? 코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코일일 거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BA 빼고 세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빙 코일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정전향 이야기했죠. 뭐 리본도 이야기했죠. 지금 팽판 5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BA까지 이야기하면 총 5개의 경우가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장점 이 장점 막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무빙 코일 하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무빙 코일밖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있잖아요. 워터폴에서 꼬리가 없어요. 이거는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질량 때문에. 질량이 없으니까 팍 빨리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주파수가. 굉장히 동적인 특성이 좋죠. 그 ODG라고 있어요. LCD2라는 모델인데 들어보면 소리 괜찮아요. 단점이 이제 이게 또 효율이 나쁘니까 있잖아요. 변환 효율이 나쁘니까 다이아프램이 아까 이렇게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 인구조 소리가 약간 좀 단점은 있죠. 그 효율이 나빠서 오는 그런 단점인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 앰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로렌츠 폴스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4옴짜리 8옴짜리 앰프 그대로 우리 핸드폰에 들을 수 있어요. 적당한 그 어느 정도 감도는 나와주거든요. 근데 진짜 무식하죠. 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밸런스드 아마추어예요. 이건 제 전공 분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소니온 엔지니어만큼 모르겠지만 웬만큼만큼 저도 알아요. 그 BA는 이게 굉장히 작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근데 힘이 좋아요. 이거는 로렌츠 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버추얼 폴스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솔레노이드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힘이 한 5배, 10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청기로 사용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와서 이제 그 미국의 놀스라는 회사가 소니가 이제 기속형 이어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변이가 굉장히 작아도 되거든요. 변이가 0.1mm 이내요. 그 상태라 그러면 저거 소니온에서 만든 거 저거 보청기용으로 만든 BA를 가지고 이어폰 만들어도 되겠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놀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BA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해요. 이게 코일은 이렇게 사실적인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있으면 코일이 이렇게 크게 간격이 있다고. 코일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코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DC 플럭스는 NSS 이렇게 주겠죠. DC 플럭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 AC 플럭스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돌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면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게 돼 있고, 일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플럭스가 이렇게 AC 플럭스, DC 플럭스가 어디서 만나냐? 여기 공극에서 딱 만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이나믹 스피커는 AC 그 힘이 발생할 때 AC하고 DC는 같이 플럭스 같은 공간을 흐르면 안 돼요. 근데 다이나믹은 개떡같이 있잖아요. 자기 회로 직류 자속 회로에 교류가 다 흘러요. 그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쇼팅잉을 하면 많이 없어져요. 쇼팅잉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지가 DC 플럭스, AC 플럭스가 딱 여기서만 딱 만나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힘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힘이 좋게 움직이는데 이게 힘이 딱딱딱딱 동력이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요 핀을 세워가지고 요 진동판에다 주는 거예요. 이 진동판이 알루미늄 진동판이에요. 금속이라는 거죠. 이게 딱딱딱딱딱 움직여지는 이런 식으로. 분할 진동이 잘 설계되면 거의 없어요. 20kH까지. 근데 잘못된 설계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이거 3차원 스캐너 가지고 이게 이렇게 뚜껑을 따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BA를 갖다 뚜껑을 따가지고 남의 거 따고 제가 만든 거 따고 분석해 보면 이론적으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잘 설계하면 딱딱딱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 힘을 어디다 줘요? 한 점에 주죠. 이렇게.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제일 무식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아까 다이아프램 위에 있죠, 그렇죠? 여기다 용접을 하고 여기다가 본딩을 하고 뭐 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무빙 아마추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게 무빙 코일 방식은 이거는 전기가 흐르지 이거는 자성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자성체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석이 안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석이 좌우에 있더라도 이게 안 달라붙죠,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성체예요. 자성체인데도 이 자성체 중에서도 있잖아요. 퍼물로이라고 이게 투자율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자석이 있고 이 자석 밑에 위에도 자석이 있는데 자석 사이에다가 엄청 잘 달라붙는 쇠쪼가리를 넣었는데 붙지 마. 어느 쪽으로도 붙지 마. 요 사이 간격은 0.2mm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툭 뜯어서 보면 딱 붙어버립니다. 한쪽으로. 아무리 얘가 아마추어가 잡아주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문제를 그러면 해결 안 했냐? 많이 해결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할아버지가 누구냐? 부저예요, 부저. 할아버지가 부저. 부저가 있잖아요. 코일은 여기 가만히 붙어가지고 있고 자석이 있고요. 이 판이 뜨는 거예요. 이게 부저에서부터 이게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저 굉장히 힘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솥 때 불 들어오고 이렇게 알람음 같은 게 다 부저로 하죠. 예. 근데 부저의 단점이 뭐냐? 대역이 좁아요. 특징 신호밖에 못 넣는다고. 이제 그걸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서 이거는 언밸런스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카테고리로 보면 언밸런스드 방식인데 언밸런스드 아마추어 방식인데 얘를 밸런스를 맞추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밸런스다. 그래서 밸런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힘의 밸런싱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게 부저라면 이게 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어중간에 당기고 있는 게 소리가 이상해요. 1km 넘으면 2km 나오고 막 그래요. 하지만 뭐 소리 내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코일 다발이 있죠. 코일 다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덕턴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100옴, 200옴, 10km, 20km 가면 200옴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전류가 안 흘려서 곰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곰이 잘 안 나와. 근데 아까 내가 비닐 쪼가리 진동판 봤죠? 실제로 전류가 안 들르지만 나가는 진동 가지고도 있잖아요. 충분히 곰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왜 그러면 기존의 스피커들은 이어폰, 헤드폰들은 왜 곰이 안 나오냐? 분할 진동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커 영향이. 분할 진동만 없으면요 인덕션이 크더라도 소리 다 나. 이게 나중에 음향을 배우면 이 고주파수로 갈수록 있잖아요. 트위틀수로 음향 방사하는 게 음향 방사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줄 수 있어요. 저음은 내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덕션가 좀 있어도 돼. 하지만 분할 진동이 있으면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라는 게 압력의 교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압력을 교란시켜줘야 가는데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는 저기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왔다가 그 앞에 있는 공기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 소리가 안 나죠.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인덕턴스 좀 있어도 된다. 음향을 좀 나중에 배우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BA 방식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대역이 좁은 거예요. 대역이. 그러니까 이게 고주파수를 내주려면 저주파수 잘 안 나오고요. 저주파수 잘 내주면 고주파수 잘 안 나와요. 대신에 힘은 좋고 여러 가지 좀 분할 진동도 없고 좋은 점은 있는데 그래서 뭐 2웨이, 3웨이, 4웨이, 뭐 6웨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거. 대신 이어폰 이 작은 데서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고음을 내줄 수가 있어요. 뭐 저음 잘 내주려고 BA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건 좀 바보죠. 저음 잘 넣으면 다이나믹 사면 돼요. 섬세한 고음을 원하기 때문에 BA를 사는 거잖아요. 뉴트럴하고 섬세한 고음을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고음을
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않습니까? 구멍이 있으면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온다면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걸 갖다가 꺾어서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한 12km에서부터는 이제 왜냐 그러면 이게 빨리 오는 놈, 늦게 오는 놈이 서로 섞이거든요. 경로상에서. 그러면 나빠져요. 한 14, 5km부터는 이제 소리 이상하게 바뀌어요. 소리 멍청하게 바뀌더라고. 저도 이렇게 뚜껑 덮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져요. 그 덮는 순간이 이상해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만들기 쉽거든. 이어폰 쑥 쑤시면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기역자로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원통 같은 데다가 이어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꺾여서 나오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거야. 두 개를 그죠? 얘는 무조건 2A니까 두 개 붙이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옆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 여기서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붙일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내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BA는 풀레인즈예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4개의 심장 4개 붙여가지고 나오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에요. 소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그 음향 진동판 실제로 아까 그 알루미늄 떨어주는 데서 고막까지가 모든 경도가 일치돼야 된다고. 근데 꺾여 나오는 순간 다 다르죠. 빨리 나오는 놈, 돌아서 나오는 놈 다 생긴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고음이 약간 탈색이 돼서 들려요. 착색. 원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고음이 좀 나오네. 고음은 나오죠. 2개 하니까 밸런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는데 음질을 갖다가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해줄 때는 요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아까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막대기가 있잖아요. 요 축이 있잖아요. 이게 딱딱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복원력을 그쵸? 이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이어폰에도 뭐 했어요? 옆에 비닐루가 복원력을 만들어 주고. 이게 복원력이 좋겠어요? 비닐루가 복원력이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복원력이 좋아요. 제어도 잘 되고. 그래서 소리가 더 잘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설계해주면 있잖아요. 옆으로 진동하는 놈, 별 쓰레기 같은 진동도 되게 많아요. 설계 굉장히 잘해줘야 돼.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어폰, 헤드폰 설계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진동 해석하고 음향 해석하는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가진다고 해줘야 돼요. 이거 다 만들어 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에. 3mm, 4mm 안에 부품이 17개가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만들 겁니까? 그 굉장히 힘들어요. 손이 떨려서 나는 못 만들어요. 돌돌돌 떨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진동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사실 이 아까 여기 아마추어 있죠? 여기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여기 아마추어가 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옛날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있는 클리펠 박사하고 공동으로 만든 게 저게 안에 센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레이저 아니 비전을 가져봐야 됐거든요. 이렇게 확대경을 가져봐야 되는데 근데 뚜껑 덮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적으로 또르륵 시간만 해주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성 단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쳐져 있는지 올렸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아직 장비를 안 만드는데 제가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거는 스피커 모든 스피커에 공통된 거예요. 그 자성 재료 있죠. 연자성체든 경자성체든 그 자성 재료가 제대로 그 비선형성이 없이 제대로 전달해 주는지를 재는 전달 함수를 재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 했냐 그러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 돌돌 가려면 여기 이제 자석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THD가 굉장히 커져요.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비선형성 때문에. 근데 그걸 재는 장비가 없어요, 지금.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천도시에다 올려다가 뭐 다시 냉각을 했다가 높이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갖고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쳐다보지 않는 현상을.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 굉장히 좀 고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BH 컵을 갖다가 뜨는 사람들 있고 국내에 BH 컵을 뜨는 회사 거의 없어요. BH 컵을 트레이스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달 함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이 THD가 생기지 않습니까? 크게 생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열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작아지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 처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다고.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재료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재료를 써야 될 건지 내 성능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BA라는 것들은 장점은 이래요. 왜 힘이 좋냐? 우리가 무빙 코일 방식이에요. 무빙 코일은 DC는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계 있잖아요. 우리 1m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따만한 자석, 뭐 이따만한 자석을 다 때려박아 열을 박잖아요. 그래서 B 값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어요. 뭐 9,000 가우스, 1테슬라. 제가 만든 음향대포 같은 경우는 뭐 3만 가우스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 방식은 L이 그 교류 자석 있지 않습니까? L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석 힘이 너무 약해요. 왜냐 위아래로 다 뚫려 있죠. 코일 움직여야 되니까 위아래 빵 뚫려 있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 버려 이게. 그래서 뭐 그걸 재보면 아무리 큰 암페어로만 100암페어 정도 걸어주더라도 뭐 200 가우스, 300 가우스밖에 안 나와요. 해석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거의 직류를 가지고 다 제어한다고 보면 돼요. 무빙 코일은. 근데 BA는 뭐냐? 교류 자석을 굉장히 쓰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자기 경로가 딱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전자석의 힘을 갖다가 4,000 가우스, 5,000 가우스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대신에 직류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 왜? 아까 그 사이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무빙 코일 이렇게 움직이니까 좁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좀 그래서 많이 까먹거든요. 근데 0.1mm밖에 안 움직여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뒤에서는 막 100데시벨, 110데시벨 나오거든요. 0.1mm 움직이는데 110데시벨 나오는 거예요. 왜? 딱 맞고 들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BA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한 4,000 가우스 정도, 그 DC도 4,000 가우스고 AC도 4,000 가우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좋죠. 그걸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성체 전달함수, 나중에 자성체 전달함수 부분이 궁금하시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만들으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열체를 무빙 코일 스피커도 탑 플레이트, 바텀 플레이트, 포필스를 있잖아요. 이게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완전히 성능이 달라져요. 그거 한번 재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쓰지. 근데 그게 줄 때 그네들이 주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다 재봐야 돼요. 그래서 BA를 보면 임튼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 210원까지 올라가죠. 왜? 많이 감겼거든요. 왜? 전자석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빙 코일에서 이렇게 많이 감아줬다 난리 나겠죠. 무거워가지고 안. 근데 BA는 가능하더니 왜? 코일이 안 움직이니까. 아마추어가 움직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류자석, 교류자석이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석하고 전자석력이 있다 그러면 전자석력을 키워준 방식이구나. 그래서 코일은 고정시켜놓고 아마추어를 대신 움직였구나.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BLI 공식이 아니고 버추얼 폴스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 내 엔스라든지 콤솔에서 힘 분석을 할 때는 절대 그 로렌츠 폴스를 선택하면 안 되고 버추얼 폴스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힘 종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 로렌츠 폴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솔레노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역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풀레인지, 트위터, 우퍼, 뭐 이렇게 슈퍼 우퍼 해가지고 이게 소니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코일 감고 이건 소니에서 나오는 거 그냥 인터넷 자료니까 그대로 실었는데요. 이렇게 터미널 만들어 주고요. 이 자석 여기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네모난 게 이게 뜨는 거죠. 이게 떨어서 소리가 일로 나오는데 일로 바로 나오는 거 쓰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걸 다시 꺾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두 개를 붙여주려니까. 그래서 홀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그리고 ER4S라고 있죠. 에티모티 리서치 나온 거. 그거는 원웨이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좋은 거예요. 플레인지죠. 아직까지는 거의 레퍼런스급 아니면 끔질해서 BA에서는 1개짜리예요. 자,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서 7분이 남았지만 쪼개서 쓰겠어요. 예. 이제 이게 사실 오후부터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오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틀짜리 교육을 해야 돼서요.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측정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마이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측정하려면 마이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마이크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뭐 가게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거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주파수 레인지가 어디까지 있을 건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18kHz까지 쓰겠다. 이건 이제 1인치짜리. 2분 1인치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고막 사이즈랑 비슷하게 제일 많이 써요. 이 안에도 2분 1인치 들어가 있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에서 40kg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죠. 2분 1인치를. 4분 1인치가 있어요. 100kg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8분 1인치가 있어요. 그 100kg 훨씬 넘게 올라갑니다. 이게 다이아프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도가 좋아져요. 왜? 면적의 제곱이 일한다 그랬죠? 여기 작아진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셔야 될 거는 요 감도가 이게 50mV다. 뭐 25mV, 22mV/파스칼이다. 1파스칼이 들어봤을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변환 효율이겠죠. 그렇죠? 압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단위니까. 파스칼이 볼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계계가 전기계로 바꿔. 마이크로폰은 스피커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인 운동에 들어오면 전기로 바꿔주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1파스칼이 들어온다. 그렇죠? 음압으로 치면 94dB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내가 몇 볼트를 내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50mV 내주는 놈도 있고, 그건 고감도겠죠. 그렇죠? 24mV 내주는 놈도 있고, 12.5mm 내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1mm 내주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있잖아요. 얘가 견딜 수 있는 애 있잖아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압력의 그 내압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이크로폰은 그냥 뭐 보통 한 130dB까지밖에 못 재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보다 더 큰데 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특히 근접업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러버앤 버즈를 재기 위해서는 더스트게 바로 1cm 앞에다 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130cm 넘어가면요,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그 스피커를 재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로폰의 디소션을 재고 있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내가 근접음으로 잴 때는 반드시 압력이 높은 150dB까지 견디는 놈을 써야 돼요. 아니면 160dB까지 되시는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가 QC 라인 아니면 돼서 그 스피커를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외부에 소음이 심하니까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을 박스 내에서 넣어서 경우 차원 박스가 넣잖아 않습니까? 그러면 반사음 때문에 있잖아요. 소리가 훨씬 커져요. 그러면 130dB 넘는 게 아주 우스워요. 그때 일반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모르면서 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업체에 가보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다 있으시죠? 예. 여기 보면 주파수 레인지 스펙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종이 끼워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면도기 살 때 그냥 안 보는 이런 개념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결정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놔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 레인지가 이거는 첫 번째 거는 20kHz까지네. 두 번째 거는 10kHz까지 있죠. 그렇죠? 20kHz 이건 다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이거는 80kHz짜리고 이거는 100kHz짜리예요. 이거는 그렇구나. 두 번째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이거는 138dB까지. 그렇죠? 두 번째는 138, 이거는 147, 이거는 160, 170까지 있죠. 이게 내압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감도예요. 이거는 50mV, 이거는 50mV, 얘는 18mV, 이거는 4mV, 이거는 3점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지? 감도는 좋고 나쁜 개념이 없어요. 그 용도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감도를 사용했다.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고감도 50mV야. 94dB 들으면 50mV 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4dB에서 50mV예요. 그러면 20dB 증가시켜줘요. 그럼 114dB가 들어오면 얼마가 되겠어요? 0.5V가 들어오는 거죠. 50mV에서 곱하기 10을 해줘봐요. 그럼 0.5V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134dB는 얼마 들어오겠어요? 5V가 들어오는 거, 5V가.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운드 카드가 5V를 견딜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운드 카드 1V, 개척 장비 2V입니다. 저 수준이 2V RMS예요. 그걸 못 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고감도 마이크로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는 게 귀찮다.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크 프리앰프가 해서 또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넥서스 같은 거.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거는 게인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12,
뭐 25, 50, 100, 2볼트 뭐 막 다 들어서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되지만 이런 거 없이 내가 바로 교체장 연결하는 게지 않습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게 대부분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ICP라고 그러고 IP라고 그래. 그냥 앞전 마이크예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BNC잭으로 바로 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꽂고 트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정전형 마이크로폰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전 마이크로폰이에요. 그래서 그라 ICP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앞전, 그러니까 정전류 방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장비에서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감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막 이렇게 골랐다가는 나중에 새로 사야 돼요. 리콜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이 장비 업체도 있긴 하지만 네가 잘못 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CCP 있죠. CCP 콘스탄트 커런트 피해조 뜻이에요. 이게 정전류 피해조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CCP라는 게 2분의 1인치 뭐 4분의 1인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모로 되죠. 레모잭으로 되죠. CCP 아니 레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정전형이에요.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지. 이 같은 경우는 200볼트가 들어가요. 콘덴서는 아까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DC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200볼트가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실에서 쓰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48볼트가 들어가죠. 팬텀 전원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200볼트가 들어가. SNR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잭이 이렇게 생긴 이게 레모 잭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200볼트를 가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건 BNC 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까 CCP.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오해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놓치기 쉬운 거. 내가 지금 측정을 하는 게 내가 호를 측정을 하는 건지 내가 스피커를 측정해야 되는데 관을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노이즈를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호를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를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음향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가 모르면 전혀 다른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오후에 이렇게 또 스펙타클한 강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쭉.